문승현 공동 대표님 따뜻한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승현입니다. 네, 우리 광주연남 미래 비전의 두 번째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초기 이후에 그때부터 저희가 포럼을 시작해서 지난달에 광주전남 통합에 관한 행정 통합에 관한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역의 큰 이슈,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산업을 어떻게 좀 일으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토론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광주연남 미래 비전의 회원은 우리 고문님들을 좀 포함을 해서 45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모임은 아닌데 지난 우리 1차 포럼을 개최해 보니까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우리가 이 모임이 끝나면은 또 우리 지역사회에 큰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산업의 그런 어떤 큰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뉴스를 들었지만 이 산불 문제, 결코 기후 문제와 이게 분리돼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20년도에 호주의 산불이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천 몇백 조의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금년 초에 캘리포니아 산불의 지금 피해액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400조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기후 문제에서 지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모니터하고 또 세심하게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에너지 문제에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발령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고 스님께는 격려의 말씀 딱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한때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년을 지나서 함께 모여서 지역을 같이 걱정한다? 그러면 나도 그 한 발 넣어야지. 끼워줘서 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은 같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과제를 가지고 조승희 선생님께서 25분 내외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이런 것들 에너지 안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탄소 중립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현안 이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이런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5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씨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 기상관측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 기존의 기록도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온실가스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전에는 280 ppm 정도였는데 작년 평균이 이제 420 ppm이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3대 온실가스로 꼽히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80만 년 중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잡지에 따르면은 매년 2,070억 톤 정도의 빙하가 녹아서 내려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해수면이 이게 상승되고 있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폭염이나 폭설, 집중호우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이상 기후 현상들이 급격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전에 그 옥세라라는 그러한 이제 기관에서 전 세계 최근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2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불황에 입었던 그런 경제 피해 규모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보고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모경종 의원실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국내에서도 최근 10년간 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15조 원 이렇게 이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이제 기후변화를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100년까지 생산자 물가가 매년 최악의 경우에 3%씩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월 초에 되면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는데요. 올해 나타난 이 다보스 포럼의 위기 진단 결과에 따르면은 2년 내에 그 지구 글로벌 세계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1위가 이제 허위 정보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5개 중에 기후 환경 지표는 하나에 불과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안에 그 5개 중에 4개가 기상이변이나 천연자원 부족, 에너지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히 이러한 기후 환경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에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하고, 기존의 그 유엔 차원의 이제 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2도로 제한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데, 좀 더 나아가서 1.5도 이내로 노력하자는 그러한 파리 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입했다 탈퇴했다 이걸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2기에 들어서 재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현재는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후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2도와 1.5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그 1.5도 특별 보고서가 3년 후에 2018년에 이제 승인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1.5도와 2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1.5도가 훨씬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에 좀 괜찮다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1.5도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 전 지구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약 14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다든가 또는 이제 국가 수반이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IPCC 특별 보고서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2050년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2050년을 탄소 중립 목표 년도로 설정해 관련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이 온실가스 또는 탄소 중립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00억 톤 정도 되는데, 500억 톤 중에 한 76% 정도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또 눈을 돌려보면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6% 정도가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이고,
기존과 같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가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결론에 저희들이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에너지 안보나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 에너지기구에서도 2021년에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이렇게 이제 기술 로드맵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는 1.5도 경로를 위해서 지금의 이제 전기 비중이 21%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51%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여율 또한 지금보다는 거의 3배 이상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여건에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2023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설정을 하고, 여기 일부분 중에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청정에너지 시스템,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과 같은 4개의 전략의 15대 과제를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면은 지자체에서는 그냥 있어도 될 듯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또 행동 이행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탄소 중립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포럼이 상당히 이제 시적절하고, 우리 광주 전남이 지금이라도 상당히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에너지가 어떠한 수요가 있고 어떻게 공급되는지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에너지 공급을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종, 대전 다음에 이제 하위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1차 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석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한 40% 정도 되고 석탄 한 20%, 그리고 이제 영광에 있는 원전이 한 17% 정도의 1차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력으로나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은 이 역시 광주도 그렇게 최종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지역들이 없습니다. 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산업 구조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세종이나 제주 다음에 광주는 뒤에서 이제 세 번째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권에 석유화학과 철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충남보다도 많은 발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전국 1위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물인 가정상업과 수송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상하셨다시피 전남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이제 산업에서 이제 최종 에너지가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 그 실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세종, 대전, 서울 다음으로 뒤에서 이제 0.39 기가와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누적 보급 용량 차원에서만 봤을 때 전남은 전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과거부터 이제 태양광을 해남이나 신안, 영광 이런 데서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국 1위의 발전 기반을 보여주고 있고,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대부분 지역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현재는 가장 그 경제적이고 산업 기반이 있는 태양광이 한 92% 정도 되고, 다만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가 이제 태양광인 반면에 그 영광, 신안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풍력들도 좀 어느 정도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기반이 있고, 그 보급 기반을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고 발전이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 대전 다음으로 이제 한 15만 TOE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북,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또 발전으로도 활용을 하고 연로도 활용하고 다른 형태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요. 발전량만 따져봤을 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4위,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북이 이제 새만금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 연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충남, 다음에 이제 전남 이런 이제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남은 이제 22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22개 시군과 전체적으로 이제 시군별로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해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남이 발전 그 기반도 많고 생산량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신안 쪽이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신안이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생산량 그리고 설비 용량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설비 용량 차원에서는 영광 해남 순인데 에너지 발전량은 신안, 해남, 영광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자립률을 따져 보면은 그 전력 자립률을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낮으면은 생산하는 양보다 자기가 이제 소비하는 양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광주를 포함한 그 대도시 지역, 특광역시들이 이렇게 자립률이 100%가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고 그 자립률이 100%가 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남과 같이 원전 또는 충남과 같이 그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그 전력 자립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의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를 봤을 때는 태양광과 풍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변동성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합쳤을 때 300기가와트 아워 정도로 전국 10위인데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입니다. 태양광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특광역시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남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7.35테라와트 아워 정도로 가장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자립률과 변동 재생에너지 이제 비중을 따져봤을 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력이 100이 소모가 된다면은 그 중에 37%를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있고요. 전남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량도 많은데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많은데 소비량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한 2배 정도 수준이 10.9%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 그대로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6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과 풍력에 따른 그 개통망과의 연계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이 4단계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전남과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광주는 이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총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해야 할 그런 이제 필요성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제목에서 이제 탄소 중립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전국에서 한 15위 정도 수준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 다음으로 이렇게 한 2번째 정도. 물론 이제 충남이 독보적으로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이 직접 배출량 이런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직접 배출량 중에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8% 그리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 배출량 이제 전력하고 열하고 폐기물 이런 건데 이런 것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와 좀 달리 에너지 부분 배출량이 한 68% 정도 되고 전력 부분이 간접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8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에너지 부분에 이제 현안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때 우리 이순영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산에너지가 어쨌든 현재의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산지소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이제 특화지구 이제 지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한 6개 정도의 특화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전남 물론 이제 각각의 이제 시군별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전남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맞는 특화 모델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AI 컴퓨팅 센터가 전국에 이제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경쟁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AI 시즌 밸리를 이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해남 쪽에 솔라시도에 이제 AI 슈퍼 클러스터 구축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될 텐데,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석탄 기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이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력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아리백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지역의 현안 이슈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호남 지역이 광주 전남을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조금 점점 더 전력망의 여유량이 좀 부족해지고, 향후 더 갈수록 이제 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개통관리 변전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변전소를 재생에너지 개통 포화가 됐을 때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 전남에 이제 절반 총 206개소 중에 한 103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31년 말까지, 그러니까 2032년이나 돼서야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이제 허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전 그리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뾰족한 수가 없고, 어쨌든 각 해당 주체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전력망이나 이런 이제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광주 전남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에너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교류와 직류를 하이브리드할 수 있는 그런 배전 네트워크나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청 산단에 이제 마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 이제 나주 혁신 산단에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들이 이제 교류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발전을 했을 때 이제 직류입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에너지 소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배전 차원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안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로 얻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익들을 주민들에게 연금 형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공유 제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광주도 2024년에 탄소 중립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전을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에너지 부분에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과 시 전역의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는 그런 전략을 설정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는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전력으로 가속화, 그다음에 해상풍력이나 청정수소와 같은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을 할 수 있는 전남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리고 광주와 유사하게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같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정책 또는 산업에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가장 단기적인 이슈는 전력 안정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망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달에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물론 이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러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이 되지만 국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으로 어쨌든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현재의 전력 공급 시스템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런 단점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특별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는 우리 전라남도 광주가 2032년이나 돼서야 신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특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좀 최대한 이제 당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송배전만뿐만 아니라 전력을 유연하게, 그러니까 시간대가 그 피크가 났을 때 또는 전력 소모가 좀 없을 때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ESS 장치나 수요 반응, DR, 그다음에 섹터 커플링, 그러니까 전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전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연로도 활용을 하고 수소로도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석유화학 산단에 그다음 케미칼로도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섹터 커플링 이런 것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는 전력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큰 소비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역에 아리백 특화산단이나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일단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은 좀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 있게끔 하는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그런 전략들도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필요한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광주와 전남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비교 우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비교 우위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의 이제 국가혁신 클러스터에서도 분산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분산 에너지나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은 AI나 이제 블록체인이 상당히 큰 솔루션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실증함으로써 이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신안 앞바다에 8.2 기가와트 정도의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면은 현재 지금 이쪽 작년에 자은도 쪽에 이제 96메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착수가 돼서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의 목표는 2035년까지 30기가와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이제 해상풍력 융복화 클러스터를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겠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력을 생산해서 남은 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유연성 자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전략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수요의 그 수소의 수요처는 동부권이거든요. 철강, 석유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좀 방향만권으로 체계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제 화석 기반 연료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기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 전기를 활용한 전기화가 이제 촉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석유나 디젤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것들도 다 전기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기존에 이제 도시가스를 이렇게 썼었는데 인덕션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다 전기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물 가정에서도 이런 뭐 히트펌프나 그리고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전기화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렇게 용광로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용광로의 열을 높이는 데는 그 석탄을, 유연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좀 전기로로 바꿔서 철광석을 녹여서 선물을 만드는 그런 공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가장 장기적인 목표였는데 여기 장기적인 목표까지 가기 전에 많은 이제 중간 단계의 브릿지 역할로서 이런 전기 분해가 필요하겠고, 석유화학에서도 어쨌든 뭐 시트 펌프나 전기 보일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는 이제 나프타라는 그런 원료를 썼었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청정 메탄올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가는
큰 흐름은 저희들이 거스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노를 저어서 좀 빨리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태양광과 풍력에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인 미활용 재생에너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제1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수열이나 소수력과 같은 그런 것들도 연계할 필요가 있겠고, 전남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쪽에 이제 방조제나 양식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양광, 그리고 뭐 장흥댐이나 이런 데에 또 댐 주변 지역에는 거기에 원수를 활용해가지고 수열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화석 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피해를 보는 계층 또는 지역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용을 해가지고 정의롭게 갈 수 있는 전략들도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사회 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는, 광주 전남에는 저쪽 여수에 산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여수 석탄화력발전소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노동자들이 녹색 일자리로 전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들께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 정책 과정에 우리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하는 주민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상 풍력이나 그다음에 뭐 영농형 태양광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산인들과 또는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피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양식 수산 업을 하고 계시는 수산인들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인들과 연계해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된 전력 요금이 조금 기존보다는 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낮아졌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보면은 우리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에너지에 접근하기에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에너지 복지 시스템들을 프로그램들을 잘 제안을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좀 포용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전남의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과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